기본 중학교에서도 어렵게 이제 나올 때 요게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번 문제를 보시면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선생님 뭘 이야기할 거냐면 주사기 지금 두 개를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사기 두 개가 나오면은 눈이 1, 2, 3, 4, 5, 6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놈도 주사기 눈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합 중에 제일 작은 값이 2가 나오고요. 합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가 되고 합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5, 6, 7, 8, 9, 10 이거 8입니다. 그 다음에 6, 7, 8, 9, 10, 11 이건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합이 7이 되는 경우라고 말했으니까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라는 게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 6과 6이는 다 이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예. 다른 걸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서로 다른 주사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16이라고 하는 것과 61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제 지웁니다. 이거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보다는 지금 여기 설명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아, 그럼 같은 주사위면 다른 거예요? 예. 여기 두 눈수의 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1하고 6하고 다음에 7이 될 거냐. 그럼 6하고 1도 되겠지. 그 다음에 2하고 5가 될 거 아닙니까? 1을 생각했으니까 2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5하고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생각했으니까 3을 생각해보면 4가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하고 3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눈의 수비 곱이 지금 몇 가지죠?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순수상으로 해볼게요. 1하고 6이고요. 그럼 6하고 1하고 되죠. 그럼 2 가지고 되는 거 있습니까? 2, 3. 예. 2하고 3하고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3하고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없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책 세 종류와 영어책 두 종류 중에서 한 종류의 책을 사는 방법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한 종류를 사는 방법의 수, 이걸 곧바로 구하는 것보다 이게 한 종류를 이제 이렇게 종류라고 하는 것은 수학책이냐 영어책이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볼게. 만일 수학책을 선택할 확률 이렇게 하면 전체 경우의 수 5가지 중에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 그리고 우리 구했네요. 전체 경우의 수.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답이 5에서 예, 5라는 겁니다. 5. 그냥 5분에서 5분에 예, 5분의 3 확률이지. 여기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잖아.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또는이니까 이 경우의 숫자를 더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순수상으로 만들어 보면 1하고 4. 그지? 그럼 4하고 1하고 되지. 그지? 그럼 1 됐으니까 2 가지고 해볼까? 2하고 5하고 되지. 그지? 그럼 5하고 2하고 되지. 그지? 3하고 6이면 6하고 3이지. 그지? 이제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고 눈의 수가 차가 되는 경우에는 1하고 5 그럼 5하고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2하고 6 그러면 6하고 2잖아.
그럼 더한 거야. 요거 4가지, 요거 6가지, 6가지 더하기 4가지 해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되는 거 합이 4니까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합이 8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경우, 합이 최고값이 우리는 여기서 봤지 12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경우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수가 2의 배수. 2의 배수라는 거는 짝수라는 말이에요. 짝수. 2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니까 2, 4, 6, 8, 10 모두 몇 가지? 5가지죠. 5가지. 그리고 또는이니까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5. 1부터 10까지는 5하고 10. 요 2가지 뿐이죠. 그죠? 이건 2가지.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얼마 됩니까? 7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요 2와 5에 뭐지? 공배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 공배수 10이죠. 요게 공배수예요. 공배수. 요거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10이 있고 여기도 10이 있잖아. 중복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7에서 뭘 빼줘야 돼? 1을 빼줘가지고 6가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거 되게 빨갛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7번도 그 뭐지? 이 공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확인해보세요.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확률에서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이나 부정식이 보입니다. 식이 보여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이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범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음이 아닌 정수가 한두 개입니까 이게 다 넣을 수 없고 비록 여기가 숫자가 30이라서 작아서 그렇지 만일 이렇게 큰 숫자가 넣으면 어마어마한 횟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다 못해요 그거. 그래서 범위를 알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줄 때는 대부분 자연수 아니면 정수로 줘요. 자연수 아니면 정수로 주니까 음이 아닌 정수다. 누가? X와 Y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X가 음이 아니니까 0은 들어가겠네. Y도 음이 아니니까 0은 들어가겠네. 이렇게 잡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숫자를, 1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거 잘 보세요. 개수가 큰 항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y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y가 0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y가 0인 경우 y가 1인 경우 하면서 쭉 넣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아니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5y도 0보다 크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3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5, 6, 30 이게 6이 돼버리면 6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7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는 2, y는 3, y는 4, y는 5, y는 6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2까지 7은 못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y는 제로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x는 30이 되죠.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15가 나오죠. 근데 1 집어넣어보세요. 넘어가면 25가 돼서 정수가 안 되죠. 여기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x, y가.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x는 10이 되거든요. 요거 정수 안 되고요. 요거 x5가 되거든요. 요거 정수 안 되고요. 이게 x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9번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9번도 연습을 해가지고 풀리면은 다행이고요.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불하는 거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두 종류의 음료수입니다. 두 종류의 음료수. 그걸 합해서 10,000원으로 치만 딱 써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당시에 활용 이렇게 많이 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요거 몇 개 사야 돼?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적어도 한 개씩은 산다. 이걸 1,000원짜리 음료수를 X개를 사고 3,000원짜리 음료수를 Y개로 산다. 이렇게 하면은 자 1,000원짜리 X 그 다음에 3,000원짜리 Y 딱 해서 얼마 나와야 돼? 10,000원에 계산해야 돼. 애누리 없이 10,000원보다 작아도 안 되고 10,000원보다 많아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X 플러스 3Y는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시기를 가지고 아니 적어도 한 개씩을 산다 그랬으니까 X는 1하고 같거나 큰 거고 Y도 1하고 같거나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식 중에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데 어떻게 대입을 하지? Y는 1 대입하고요. Y는 2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Y는 3을 대입을 해버리면 3, 3은 9가 되고 9가 되면은 X도 1하고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1, 3이 돼가지고 3, 3은 9하고 10이 딱 맞거든요. 그럼 Y는 3까지가 될 수 있고요. 4부터는 안 집어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거기 들어야지. 그래서 Y가 1일 때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X 플러스 3은 10이죠. 그래서 X가 얼마 나옵니까? 7 나오죠. 자, X 플러스 2, 3은 6은 10이죠. 따라서 X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와요. 그래 X 3, 3은 9 플러스 10이죠. 따라서 얼마 나옵니까? X는 1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만드는 거요. 적는 것보다 지금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100의 자리 숫자가 짝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 그럼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게 짝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게 2, 4, 6, 8 모두 몇 개?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모두 홀수입니다. 홀수가 여기 될 수 있는 숫자가 뭡니까?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럼 얘도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인데 이거 또는 이거가 아니라 이거가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줘야 세 자리 잔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5, 25 4를 곱하면 100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죠. 눈을 떠라. 손 내리고. 계산하면서 하니까 온몸에 치 나가지는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들으세요. 항해 개수 선생님이 15번 풀어드릴게요. 15번. 자, 이 항해 개수 이거 몇 개입니까? 2개죠.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더하기라서 더하기 해주고요. 요거는 항해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요건 2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항해 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요겁니다. 이걸 2개로 계산은 아닙니다. 이걸 전개를 시켜야 돼요. 전개를 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나는데 그래서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위는 6 플러스 6이니까 12가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항해 개수. 근데 이거는 중학교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중학교
이딱 내신 시험 문제죠.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안 내요. 연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 학교, 도서관 사이에 도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집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입니다. 출발. 학교에 갔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잘못 출제된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고칠게요. 단, 한 번 간 장소는 다시 못 간다. 요 조건을 넣고 풀게요. 한 번 간다는 조건을.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체킹해 넣으세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니? 학교를 간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 그랬지? 도서관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출발을 하는 거는 놔두고요. 집에서 학교를 가는 이 단계, 집에서 학교를 가는 이 단계는 두 갈래길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 갈래길은 세 가지니까 세 가지죠. 이게 동시에 진행돼야 되니까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몇 가지입니까? 곱하기로 가죠. 곱하기 3개. 이렇게 해가지고, 3, 3, 9, 2, 9, 18. 18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집으로 갔다가 학교로 갔다가 학교에서 도서관을 갔다 집으로 가는 방법은 그냥 곧바로 집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학교를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돼야 되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답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가 답이 아니라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끝 답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다시 3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더해줘야 돼요. 또 있지 않나요? 또 어떻게 해요? 도서관 갔다 학교 갔다가 다리. 아, 그렇지. 집에 근데 여기 학교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니 근데 집에서 학교로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만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도서관에서 집으로 간다, 여기 경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이 없어도 되긴 돼요. 이 말이 없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 말 집어 넣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60 소인수분해 안 합니다. 자, 360 소인수분해를 하면 3 들어가죠. 3일은 3, 3일은 6, 4 들어갑니다. 4, 3, 12, 또 3 들어가죠. 10, 2, 5, 10입니다. 이거는 2의 제곱이죠.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얼마죠? 5 이렇게 됩니다. 약수의 개수는 3이니까 4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이고 4, 6,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계산 방법이 달라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1,000원짜리가 4장이죠. 그죠? 1,000원짜리가 4장이라서 지불 안 하는 방법도 있잖아. 그래서 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2장이잖아요. 지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 이렇게 곱하기를 들어가야 돼요. 2장이지만 3, 여기 2장이지만 3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퀄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3, 3은 9, 5, 9, 45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영어는 제외한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45에서 뭘 빼줍니까? 1을 빼줘가지고 44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이 보면은 작은 것부터 작은 단위부터 생각하고요. 환전할 때는 큰 단위부터
환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1,000원짜리가 4장이 있습니다. 1,000원권 4장이죠. 4장으로.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5,000원짜리죠. 5,000원권 한 장도 못 만들지. 따라서 이건 환전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2장이죠. 5,000원권 2장으로 만원짜리 만원 한 장은 만들잖아. 그래서 이거 환전 가능합니다. 어떻게 환전한다고? 큰 단위부터 환전하는 겁니다. 만원짜리가 2장 있잖아. 2장 있는 만원권을 그 단계 합하면 5,000원권이지. 5,000원권 4장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5,000원권이 몇 장이 되는 거죠? 모두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2장 있고 4장이 6장이 되죠. 그 다음에 1,000원권은 못 바꿨죠? 1,000원권은 4장이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6장 있으니까 7 곱하기 4장 있으니까 5, 5, 7, 35 이렇게 들어가는데 35에서 뭘 빼줘야 돼? 0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34가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요대로 해야 돼요.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이제 내신 학평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그나마 좀 자, 여기 2점짜리, 3점짜리, 3점짜리가 있는데 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기를 동시에 던집니다. 곱의 법칙이 성립을 하죠.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있는 차이, 그러니까 이 차이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는 이야기요. 두 수의 차. 1하고 같거나 작은 거. 따라서 이 값은요, 이 두 수의 차이, 첫 번째, 두 수의 차이, 이게 제로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두 수의 차, 이게 1일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경우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순서상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상 가지고. 자, 1이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2가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경우 모두 6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차이가 1일 때는 1과 2가 나와도 되죠. 그러면은 2와 1이 나와도 됩니다. 2와 3이 나와도 되죠. 그러면 3과 2가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3과 4가 나오면 되죠. 그럼 4와 3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4짜리 했으니까 5하고 4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 4와 5가 나오면 되죠. 5하고 6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6과 5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10가지. 그런데 이게 곱의 법칙이니까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이랬는데 요 동시에만 가지고 해서 곱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쏙 튀어나가네. 동시에 던졌으니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는 요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무작정 여기 동시에란 말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6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답이 되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25번 24번도 3점. 자, 나는 여기 2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번을. 자, 1에서 100가지 자인수 중에서 3으로도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3으로도 5로도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3으로도 5로도 이거 동시에 되니까 고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3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경우수를 구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또는이에요. 또는. 여기는 도지만은 엔드지만은 이거 또는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1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냐면 33개, 33개. 요거. 그 다음 5죠. 100을 5로 나누면 몫이 21로 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이 33 플러스 20개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53이 돼야 되는데 53 여기 53이 예, 있기는 한데 아니지. 100에서 빼줘야지. 그지? 100에서 빼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지? 전체 경우의 수가 100가지니까 그지? 요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53이라서 100에서 53을 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47 정도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최소 공배수 15의 배수는 제외시켜야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의 배수의 개수는 100을 15로 나누면 5, 6, 30이니까 플러스 10만 해주면 뭐 어쩌게 여기 나머지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모두 몇 개니? 6개가 나오는 거잖아. 이 6개를 여기 빼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26번 이거 중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번에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내는 거예요. 나오는 공에 적힌 수가 차가 3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색깔이 왜 빨갛게 나오나? 첫 번째 왜래? 이 차가 0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차가 1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차가 2인 경우가 있어요. 차 3인 경우는 안 되죠. 3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차가 제로인 경우 여기 두 번 이렇게 한 번에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내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개. 그러면 연속된 사실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순서상으로 하면 돼요, 이게. 자, 1 꺼내고 1 이렇게 꺼내는 거 있죠. 2번 연속해서 꺼내는 거니까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1을 꺼내도 1을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서 7, 7 8 꺼내고 8 이렇게까지 끝낼 수 있죠. 그래서 모두 8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가 1인 경우에는 1하고 2가 되죠. 그죠? 그럼 2와 1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와 3이 나올 수 있고, 3 꺼내고 2 나올 수 있고, 3 꺼내고 4, 4 꺼내고 3 이렇게 될 수 있고, 4 꺼내고 5 꺼내고 4, 그 다음에 5 꺼내고 6, 6 꺼내고 5, 그 다음에 6 꺼내고 7, 7 꺼내고 6, 그 다음에 7 꺼내고 8, 8 꺼내고 7,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꺼낸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14가지, 여기 14가지. 차가 2인 경우, 좀 위로 올릴게요. 차가 2인 경우, 1이면 3, 2면 4, 3이면 5, 4면 6, 5면 7, 6이면 8, 이렇게 다 꺼낸 거예요. 여기 또 반대로 한 게 쭉 적힐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가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합을 해줘야 되죠. 이거 몇 개였니? 8일 8 플러스 14 플러스 12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요게 6이 나오고 14 끝자리가 4가 나와야 되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한번 읽어서 한번 해보세요. 잘 한번 읽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요. 28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3점짜리긴 한데 100 이하,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수니까 0은 안 되죠. 1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수 중에 72와 서로소다. 즉 72와 공약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돼요. 72와 공약. 그러려면은 72를 소인수분해야 돼요. 자, 그럼 72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8, 9, 70이죠. 이거는 2의 세제곱이잖아. 이건 3의 제곱이잖아. 적어 놓을게요.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니, 이제부터 이걸 해석해야지. 이것이 서로 소가 되려면 이걸 어떤 뜻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2의 세제곱이라는 2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 외에는 약수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배수 아니어야 하죠. 아니어야 하고, 동시에 3의 배수도 아니어야 해요. 근데 누구도 아니고 이러는 게 참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빼기 괄호 열고 2의 배수 또는 더하기죠. 3의 배수 빼기 2와 3의 공약수 6배수, 요 경우수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 조심해야겠지. 이거 빼주는 거, 이거 겹치는 거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100 빼기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배수는 100을 2로 나누면 50이지. 50개 더하기 3의 배수, 조금 전에 우리 33개라 그랬지, 그지? 자, 6의 배수, 자, 100을 6으로 나눕니다. 6일은 6이니까 40에 넣어줘. 그 다음에 이거 66 36이죠. 그러면 뭐가 나올 값에 마이너스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되죠. 100 마이너스 67, 그러면 10에서 6 빼면 4지. 3, 10에서 7 빼면 3이지. 3, 33. 제대로 듣고 있어야 됩니다. 자, 16학년도 실시됐던 그때 수학 가거든요. 10월병 26번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4점짜리인데 상당히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습니다. 이 중 한 송이를 골라서 벽을 꽂아버려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지. 이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송이가 장미에서 한 송이가 와야 될지, 카네이션에서 한 송이가 와야 될지, 백합에서 한 송이가 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 꽃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렇게 만일 장미에서 한 송이를 가져왔으면 카네이션, 백합에서만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꽃들 중에 꽃병피에 9송이를 고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9송이가 꽂혀야 돼요. 여기는 한 송이가 꽂혀야 되고요. 합이 10송이를 거는 건데, 자,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항상 조건을 따져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그게 빈틈없이 그리고 중복할게. 이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요런 것들을 맞추면 서울대 서울대 연대고대 못 맞추면 그 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틀려도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 나는 뭐 경희대 간다, 뭐 중앙대 간다,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거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틀린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문제인지.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애들이 이게 잘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 첫 번째, 지금 A병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장미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장미 한 송이를 뽑는 거예요. 뽑는 경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경우 이러면 여기까지는 장미 8송이가 서로 다르다면 8가지 이렇게 나와요. 장미 8송이가 서로 다르다면 8가지 경우의 숫자가 나와줘야 돼요. 8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이거 꼽고 연달아 이걸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 그러니? 같은 종류의 것은 서로 구분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경우의 숫자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1이다. 경우의 숫자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카네이션하고 플러스 백합하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9개를 골라야 돼요. 9개를 골라야 돼요. 근데 카네이션이 몇 개 있고요? 6개 있어요. 백합이 8개 있죠. 그죠? 백합이 8개고 카네이션이 8개니까 요거를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개하고 8개, 9개 되죠. 2개하고 9개 되죠. 3개하고 6개, 9개 되지. 4개하고 5개, 9개 되지. 5개하고 4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갔지. 5개하고 4개. 6개하고 3개. 자, 그러면 7개하고 2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7개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니? 카센에서 6개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 6. 아하, 이거는 6개가 답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요? 왜? 카네이션이 6송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7송이를 뽑아? 4, 5, 4면 5, 3 매진도. 카네이션 5송이하고 백합 4송이도 되잖아요. 그럼 그 오른쪽 위가 매진 거예요? 이거? 네. 요쪽에 안 적고 요 밑에 적으려고. 아, 왜요? 네, 이랬어. 네. 쌤, 예. 없는 그 꽃을 연금술로 만드는 거 아닐까요? 두들겨 맞고 싶지? 두 번째. 자, A병에 장비가 아니라 이제 카네이션. 카네이션. 저도 1이에요. 그 한 송이만 꼽아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카네이션은 같은 종류의 것을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했지. 경우의 숫자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는 게 뭐지? 장미하고 누구하고야? 장미하고 백합이지, 그지? 요거가 다 합해서 9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8 나오지, 그지? 2, 7 나오지, 그지? 3, 6 나오지, 그지? 4, 5 나오잖아. 5, 4 나올 수 있지, 그지? 왜냐하면 장비가 8송이니까 6, 3 나올 수 있고
7이 나올 수 있고 8일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 되는 거야? 8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A에, A병에 이제 뭐 거는 백화 반송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 개라는 사실을 알겠지, 그지? 그렇다면 이제 뭘 가지고 하면 됩니까? 장미. 하고 누구지? 백화 코드가 장미하고 카네이션이잖아. 자, 그럼 18, 27, 36, 45, 여기 적어놨으니까 쭉 나갈, 쉽게 적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54 됩니까? 되네. 63 됩니까? 되네. 자, 7이 되는지 보자고. 자, 백합이, 장미하고 카네이션인데, 장미하고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이 6송이거든? 되네. 7이 되네. 그지? 7이 되고, 장미 7이 되고, 이건 8일 되나? 이 8일은 안 되지. 그지? 18, 27, 36, 45, 54, 63, 72. 야, 조심해야겠네. 이 안 되지? 왜 안 되니?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 근데 이게 백합을 한 송이 꽂았지? 그럼 7송이가 되잖아. 7송이가 되지. 그런데 여기에 아니네. 장미하고 카네이션 6송이지. 가만히 있어봐. 장미하고 카네이션. 27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7 장미하고 카네이션. 27이 안 되지. 18도 안 되잖아요. 18도 안 되지, 그지? 8일이 되고 7일이 이게 되지, 그지? 그럼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는 되지, 그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 이거. 그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6개, 8개, 6개 다 더하면 얼마지? 12에서 8 더하니까 20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내면 선생님이 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정식의 개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3점짜리. 자,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요거 31번 문제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중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방정식이 이렇게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 XYZ. 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이런 주어진 식이 나오고 자연수나 영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X가 자연수니까 1보다 큰 거고요. Y가 자연수니까 1보다 같거나 큰 거고요. Z도 1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수수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수수상이 3개면은 졸라 복잡하잖아. 2개짜리도 이런 식으로 가끔씩 실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개수가 제일 큰 놈이 이놈이죠. 개수가 제일 큰 놈이 이놈을 기준으로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는 다음에 Z의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는지 보세요. 여기 범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범위가. 이거는 Z를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니?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적을게. X 플러스 2Y만 남잖아. 넘겨버리면 12-3Z가 이렇게 남는 거거든. 그래서 요 범위를 보고 요 범위를 봐보는 거예요. 이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미니멈이 1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미니멈이 1이야. 그러면 이 미니멈이 얼마 나옵니까? 미니멈이 최소값이 2가 나온다고. 따라서 전체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3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3이야.
그러니까 이퀄 관계니까 얘도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우리는 Z의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1, 2, 3, 4 무한정으로 대입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리고 무한정이 아니더라도 뭐 10개, 20개 이런 게 대입이 가능하냐고 그거 풀다가 다 나머지 문제 못 풀게. 그래서 범위를 알아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12-3Z는 3하고 같거나 작다면 Z 범위가 나온다 이거 이게. 그 12 남겨놓고 3을 넘겨와봐. 그럼 9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9가 되고 부동의 방향 잡았고 3Z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Z는 뭐하고 같거나 3, 3은 9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Z가 1하고는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야. 1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요것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Z가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로 이렇게 땅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Z가 1인 경우는 이제 뭐 가지고 해야 돼? 일식 가지고 해야지. X 플러스 2Y는 이렇게 해가지고 Z가 1이니까 10에서 3 빼면 얼마? 9. 요걸 만족하는 순수상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Z가 2니까 2 집어넣으면 6이 되잖아. X 플러스 2Y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2Y라고 하는 건 얼마 되는 거야? 요 6을 만족하는 순수상 찾으면 되는 거야. XY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거는 X 플러스 2Y는 얼마야 그러면? 3이겠지. 3, 9, 6, 3 딱딱 맞게 떨어지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순수상도 잡보자고. 7하고 1하고 되지 그지? 5하고 2하고 되지 그지? 네. 3하고 3하고 되지 그지? 머리 빨빨 돌아가야 돼. 1하고 4하고 되지. 모두 몇 가지? 4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4하고 1하고 다 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2하고 2 더 이상 안 되지 그지? 2가지 되는 거야. 이거는 그 1하고 1밖에 더 되나 이거 한 가지 뿐이지 그지? 근데 이게 또는이고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6에다 7 답이 2번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게. 아시겠지? 이 확률 통계는 선생님 못 쫓아옵니다. 이거 선생님 워낙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유전 문제 풀어준 거 봤자 그지? 이거 탁탁탁탁 이게 확률이 그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다음 다음 페이지 저기 한 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종이나 하나만 더 하고 싶게. 네, 혹시 하나가 한 장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깝다. 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여기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3Z에서 Z 가지고 해야 돼요, 그쵸? 3Z가 Z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개수의 최대값이 없지, 그지? 개수의 최대값이,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 풀어봐. 이거는, 이렇게, 개수의 최대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개수의 최대가 없다고. 그렇지만 이건 알 수 있지. x는 1하고 같거나 크다. 왜냐하면 이거 자연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y는 이거하고 같거나 크다. 이거는 z는 이거하고 같거나 크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주어졌잖아. 이걸 하나는 주어졌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얼마냐면 이게 최소값이 1이지. 최소값이 1이지. 최소값? 야채값? 그러니까 이거는 3하고 같거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인 경우 가지고 하고요. 5까지만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까지 경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요. 1,1,1 이것밖에 안 되죠. 이거는 2가 되는 거니까 1,1,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만 자리만 바꾸면 되겠네 여기서. 그러면은 2가 여기 있을 수 있고 가운데 2가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거는요.
5가 돼야 되니까 한 개만 생각해서 1,1,3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3의 자릿수가 바뀌는 경우의 숫자가 두 개 나오겠지. 그뿐만 아니라 1하고 2하고 2하면 되지. 이번에는 1이 2 속에서 자리를 바꾸면 되겠지. 1이 여기 있던지 1이 맨 뒤에 나가든지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여기 6가지 요거 3가지 요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3 플러스 6 하면 되죠. 10가지가 나와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이제 곱의 법칙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뭘 한번 해볼까. 여기 33.3점짜리 그래서 요거 3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 0이 반드시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우리 중학교 과학도 해봐서 알지만은 이렇게 0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 자리 자연수 전체 세 자리 자연수에 빼기 0이 포함되지 그지 되지 않게 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 세 자리 자연수의 경우의 수 전세로 전세.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기서 세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9개 중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경우의 수가 9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0을 포함해 가지고 숫자가 들어갈 수 있지, 그지? 전체니까 10개가 될 거고요. 여기도 0을 포함해 가지고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10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9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전체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100이 되니까 900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0이 포함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세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0을 제외하고 해야 되니까 9개의 경우의 수가 이제 생기고 요거는 여기도 0을 제외하고 해야겠죠. 0 제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0을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9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900에다가 빼기 괄호 열고 9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900에다가 뭘 빼주느냐면 9, 9, 81 이래 9, 1은 9, 7, 9, 729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9에서 7 빼면 9에서 7 빼면 2 나오는데 1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에서 9 빼면 1 나오기 때문에 앞에 1, 뒤에 1 찾아보면은 2번이 답입니다. 필기는 어떻게 한다고? 요거 보고 그 강의를 보고 필기를 하라고 녹화. 기억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세 주사위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210. 자, 나오는 수의 눈의 곱이 짝수여야 돼요. 이게 세 개의 숫자가 전부 곱이 나오는 수가 세 개가 될 거 아닙니까?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 곱이 전부 짝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보세요. 여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짝수라도 어떻게 됩니까? 약수가 돼요. 그렇지. 이 세 수의 곱은 짝수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는가? 이게 너무 복잡해요.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짝수라는 것은 앞에 거 짝수, 중간 거 짝수, 마지막 거 짝수, 짝수 한 개짜리, 짝수 두 개짜리, 짝수 세 개짜리 다 생각해야 되니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약수가 안 들어간 거
예,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에서 빼기,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세수 모두 홀수면 됩니다. 하나라도 짝수가 들어가면 짝수 곱하기를 하면 짝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실수가 없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봐야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세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66, 36에 6을 곱하면 66, 36, 36, 18이니까 216. 그래서 216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수가 모두 홀수여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사위 숫자는 1, 2, 3, 4, 5, 6 요게 6개의 숫자인데 홀수는 1개, 2개, 3개 이 3개뿐입니다. 첫 번째도 이 3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도 이 3가지 중에 나와야 되고 세 번째도 이 3가지 중에 나와야겠죠.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네요. 216 마이너스 27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6에서 7 빼면 9가 나올 테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겁니다. 계산을 다 안 해도 되죠. 그죠? 아 진짜 모기 새끼 있네 진짜. 예, 앞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37 답 몇 번이었어요? 37 답 2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나간 부분 놓친 부분은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둘 테니까 반드시 모르는 번호 이렇게 스킵해가면서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놓으면 문제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킥받는 뭐라고? 뭘 빤다고 이러면 고혈을 빱니다. 고혈을 빤다고? 자 그럼 이거 41번 억수로 어렵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틱택토가 뭐 자, 저 41번 풀어드릴 테니까 선생님은 지금 39번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3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전시관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문제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A와 B는 퇴장만 가능하다. 들어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A와 B는 퇴장만 가능하고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이렇게 어떤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A와 B는 퇴장만 가능하면은 나머지 문은 입장도 되고 퇴장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문은 나머지 게이트는 어때? 퇴장도 되고 입장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쌤 3번이 네? 3번이요. 예, 3번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른 문으로 나온다. 여기서 여기 연달아 일어나는 거지, 그지? 따라서 곱하기로, 그지? 경우의 숫자를 합니다. 자, 들어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나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안 되지. 6개만 들어가지. 곱하기 나오는 거는 다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8을 해야 될까? 맞을까? 응? 8이 아니죠. 그래서 내보는 이거 7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문에 한 문으로 들어서 다른 문으로 나간다 그랬지. 들어온 문은 못 나가는 거야. 다른 문. 그러니까 들어온 문 제외하면 7문이 되는 거지. 6, 7, 4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풀어드린다고 하는 거 여기 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고 또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6개 진열을 합니다.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칸에 넣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사자가 보이는군요. 가로줄과 세로줄의 물건이 진열될 칸의 수가 각각 1개,
2개, 3개가 되도록. 여기 2개죠. 여기 3개죠. 여기 1개죠. 자, 여기 3개죠. 여기 1개죠.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하고 싶다는 얘기. 저 또라이 새끼들. 예. 확 패고 싶죠. 굳이 저렇게 예, 굳이. 어떻게 하면 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의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찾아보시면은요, 굉장히 골치 아프게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50. 예. 10이 아니에요? 예? 12. 12. 아, 36. 10이라. 이게 36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n입니다. n.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세컨드 생각.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공이 몇 개입니까? 6개죠. 공 6개 중에 5개를 세로줄하고 네. 가로줄을 선택을 합니다. 해서 이제 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기역, 니온, 디귿 세로줄하고 A, B, C 가로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로줄하고 가로줄을 각각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요것도 3개고 요것도 3개죠. 자, 3개 중에 1개를 선택한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자, 3C1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니는 모를 겁니다. 3개 중에 1개를 선택한 조합이다. 자, 이 3C1은 이렇게 이게 3C1 이거는 여기 있는 거에 팩토리알, 여기 있는 거에 팩토리알, 그 다음 이 차의 팩토리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1, 그 다음에 곱하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1이거든요. 그럼 요거 이렇게 날아가서 이거는 3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3.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숫자 세로줄 요거 선택 결국 3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세로줄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3개입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줘야 되니까 3, 3은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주에 여기 동시에 연달아 세컨드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개, 공 5개를 여기서 이렇게 이게 칸이 모두 몇 개네? 9개지. 9개에서 5칸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4칸이 남거든요. 그 4칸을 남은 거 빈칸 4개 중에 한 곳에다가 안 집어줘. 한 곳에 나머지 공 1개를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이 조건이 만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칸 중에 1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 1 곱하기 괄호 열고 차이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면 4가 나옵니다. 그런데 4칸 중에 한 곳만 선택하면 되니까 경우의 숫자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9 곱하기 4, 4, 9, 36 에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다. 나머지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면 이 문제 풀이를 외워야죠. 저는 근데 저 다르게 C1이 뭐죠? 응?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저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 계산해 보면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저 C1은 4점짜리죠. 얘도 4점짜리인데 한번 도전해봐서 못 풀면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4점짜리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약수의 개수 앞에서 공부할 때 했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러면 점점점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3번은 너무 쉬워서 지나갈게요. 44번을 보겠습니다. 10의 거듭 제곱 중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0인 수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최소 자연수를 구해봐라. 자, 뭐가 중요하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그 숫자를 줬습니다. 최소 값의 자연수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20을요 소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20 아이고 2 가져가면은 10이죠. 2 가져가면은 5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적어요.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순서 안 따라가면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했니? 만일 어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면은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았지. 그치? 그러면 이 숫자 나온 걸 치수로 올리는 거잖아. 2를 빼가지고 치수로 올리면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될 거. 지금 그거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20을 다시 소인수분을 한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20을 소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놔두지 말고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이런 식으로 흩어 뿌려야 돼 이거 다. 알겠냐? 흩어 뿌려놓고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 치수만 가져오는 거야. 여기서 1을 빼 1 여기서 1을 빼 1 여기서 1을 빼 4 네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치수로 올려. 누구의 지수가 1이야? 누구의 지수가 1이야? 누구의 지수가 4야? 이게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누구의 지수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수로 여기 들어가는 수는 모두 소수야만 돼. 왜냐면 소인수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수부터 큰 수 이렇게 메꿔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소수 쪽이 제일 작은 게 2지. 그 다음 3이지. 그 다음 뭐지? 따라서 답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사실 거꾸로 돌리는 거야. 약수의 개수를 먼저 딱 줘놓고 여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니?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라면은 그렇게 찾는 말고 약수의 개수를 줘놓고 여기에 최소값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더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지. 계속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기 힘들어. 누가 해야 돼? 컴퓨터가 해야 돼. 컴퓨터. 우린 최소값만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야. 보세요. 여기 양의 개수를 줬어. 여기도 양의 개수가 얼마인지 줬다고. 그런데 조건이 붙어버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2랑 5만 들었네. 그렇지. 그럼 요거 잠깐 비워놓고. 저기 너네들 저기 어디서 찾아야 돼?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거 필기해놔라. 이거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거. 자, 그럼 요거는 어떤 점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양의 개수, 약수의 개수가 100이라고 하는 거, 약수의 개수가 100이라는 걸 미리 줬는데, 엿됐다. 그럼 이거 10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수 끄집내고 그걸 1을 빼가지고 전부 흩어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건이 붙어버렸어. 이렇게 조건. 그럼 10의 거듭제곱을 액면가로 적어봐. 10의 거듭제곱은 치수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근데 10은 소수가 아니지. 그럼 이걸 소인수분해를 해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게 치수가 나오면 여기 1을 대서 곱했잖아. 즉 n에다가 1을 대서 곱했지. 여기다가 n을 이렇게 1을 대서 곱했지.
그게 100이 돼줘야 되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은 뭐가 돼주면 돼? 10이 돼주면 되지. n은 뭐가 돼? 9가 되는 거잖아. 답 나왔네. n이 9니까 이거 답이네. 됐죠? 저 지금 적어요? 예? 저는 지금 적어요? 아니요, 거기, 유튜브 보고 적으라고. 지금 선생님 문제를 단시간 내에 많이 풀어줘야 되겠네. 확률은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촬영해놓고 너네들이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모두랑 부적 적어놓고 지금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그런 건단 말이야. 조그망은 쉬워가지고 안 해줘야 돼. 아닙니다. 쉬운 제한 문제 허틀해 볼까요? 고등학교 문제 그렇게 안 나옵니다. 벌써 48번부터 예. 약간 예. 야, 1800의 양의 약수 중 15의 배수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800 양의 약수 중. 그러면 이렇게 해줘라. 근데 배수의 총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약수 중에서 그래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죠. 1800. 소인수 분해하면은 이거는 18 곱하기 100이잖아요. 요거는 10의 제곱이잖아요. 10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네. 2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2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 5의 2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이게 여기 개수가 나오거든. 그런데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15의 배수의 총합이에요. 그 중에서 15의 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3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15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15의 배수가 될 거죠. 그럼 선생님 15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3 곱하기 5를 소인수분해 한 걸 따지려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붙어져야 되느냐면 나머지 여기를 하면 되죠. 여기 2의 세제곱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곱하기 3이 나갔으니까 3의 1제곱이 여기 있겠죠. 5의 제곱인데 5가 나갔으니까 이거 곱하기 1제곱 이렇게 있으면 딱 이거나 이퀄이 성립이 되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총합이 나오고요.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1 플러스 3까지만 하면 되고요. 5의 1제곱이니까 1 플러스 5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는 거니? 15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좀 쉬운 거 가지고 할게요. 47번 가지고 하면은 이제 도로를 이동하는 건데 문제 읽어봐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출발하는 곳인데 모든 전시관을 한 번씩만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출발하는데 가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왜냐하면 한 번씩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에서 B 가는 경우는 한 개, 두 개, 세 가지죠. 세 가지 곱하기. 그리고 난 뒤에 동시에 B에서 C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 곱하기 C에서 D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D에서 A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 그래서 4, 3, 11에서 1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12가지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서 24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2번이에요?
자, 그래서 48번 문제는요, 여기가 4점짜리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도전해 보시고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있는 49번 문제도 4점인데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놀이 동산이 있는 놀이기구 A, B, C, D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있는데 복잡하게 있는 거는 이제 앞과 같은 그런 문제로 그 형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도로망을 따라 두 번 이동하면서 이 놀이기구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놀이기구 세 개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놀이기구 A 또는 B를 처음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지. A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B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같은 곳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 그런 코스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단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놀이기구를 A 또는 B를 처음으로 이용하고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A를 first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복잡할 때는 선생님 뭘 이용하라 그랬지? 수형도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를 가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A에서 C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눠집니다. 이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하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 그래서 B로 갔다 칩시다.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 A, B, D 세 개를 이용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놀이기구 세 개를 이용하면 끝나버린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A, B로 가서 C로 가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럴 거 없습니다. C로 가겠습니다. 자, A에서 C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B로 가는 경우와 D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B로 가는 경우와 D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C, B, A, C, D 이렇게 이용하면 끝나는 경우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래 놓고 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갈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2 곱하기.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는 두 가지죠. 그죠? 곱하기. B에서 C 가는 경우 또 두 가지입니다. 더하기. A에서 C 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곱하기. C에서 B 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더하기. 자, 그럼 2 곱하기. 자, C에서 D 가는 경우는 1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의 숫자를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B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거죠. B를 first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B에서 마찬가지로 B에서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D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 있고 A로 갈 수 있습니다. D를 갈 수 있고 C를 갈 수 있고 A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D를 가면 C를 가면 되겠죠. 끝납니다. 이제 B에서 C를 간 경우에는 B에서 C를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로 가고 D로 가고. 자, D로 갈 수 있고 A로 갈 수 있습니다. 세 개를 이용해서 끝났습니다. 자, A를 가면 C를 가고 D를 가야겠죠. C로 가버리면 D를 안 가더라도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가는 길이 몇 가지죠? 세 가지지. 요거는 한 가지죠. 요거는 두 가지죠. 요거는 한 가지죠. 요건 두 가지죠. 요건 두 가지죠. 이거 두 가지죠. 이러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2, 쉐리 때리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더한 거하고 요거 더한 걸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합으로 해주면 되죠. 요 경우와 요 경우는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용도와 가는 길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문제예요. 수용도와 가는 길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색칠하는 경우로 들어왔습니다. 색칠하는 경우. 최다 출제가 되어 있고 정석이도 실려 있고 중학교 책에도 실려 있고 셀에도 실려 있고 뭐 어디 있니? 뭐 마플에도 실려 있고 다 실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대칭 구조로 보이지 않죠. 이런 걸 뭐라 그랬냐면은 비대칭 구조라 그럽니다. 비대칭. 아직 비대칭. 자, 이 비대칭 경우도 뭐 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전면을 가진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내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 A, B, C, D, E를 5개의 영역에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주황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색이 중요해요. 요것도 5개의 영역이죠. 요것도 5개의 영역이고 색도 5가지 색이에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하도 좋으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래요. 그 다음에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책을 칠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게 만일 노란색이면 여기 또 노란색을 쓸 수는 있는데 왜? 안 칠하는 건 없어요. 예? 안 칠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다 칠해야 돼요. 여기에 노란색을 쓰면 여기 노란색을 써도 되지만 여기는 노란색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란색을 썼기에 인접한 곳은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은 접면을 가진 것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A. 그래서 여기 A가 바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를 접하고 있잖아. 그러면 C와 D를 보라고. C와 D는 한 면, 두 면, 세 면, D도 한 면, 두 면, 세 면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A를 생각하고 난 뒤에 C를 생각하고 D를 생각해야 되고 이 순서는 무관한 거야. 이거를 바꿔버리면 이상하게 계산이 틀려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바꿔도 되는 게 있고 안 바꿔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내려주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 다음에 B와 E는 2개의 면이니까 그 다음에 B하고 E하고 이 순서대로 하는데 역시 전면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 순서는 무관하게 되는 거야. 계산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5개 중에 1개를 칠하는 거예요. 오, 칠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덜합니다. 칠한 거는 이렇게 해버리세요. 샤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 다음 누구 하러 가라고? C 하러 간다고. 그럼 여기 4가 되겠죠? 곱하기 7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요거 거 못하고 요거 거 못하잖아. 빼고 해야겠지? 3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7 해버렸어. 그 다음 B로 가는 거지. B 역시 이것 거 못하고 이것 거 못하지? 3 곱하기 이거 7 해버렸어요. 2로 가야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나머지 색깔 가지고 가야지. 3 이렇게 해가지. 이게 얘기야. 27 곱하기 3번. 1은 여기다 또 적어 넣을게요. 4번이요. 자, 비대칭인 경우에는 4번.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거 B하고 E하고 인접하지 않는 B와 D 뭐 또는 C와 E가 같은 색 또는 다른 색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생각하기도 쉽고. 그럼 비대칭인 경우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대칭인 경우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비대칭이거든요. 이것도 비대칭이에요. 선생님 한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4점짜리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대칭인 거 가지고 53, 이거 자, 여기 대칭 구조 나왔네요. 선생님, 이거 뭐가 대칭 구조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대칭 구조라니까? A가 1개, 2개를 접하고 있죠. 요거 꼭지점을 접하는 게 아니에요. B는 A랑 C랑 접하고 있죠. C도 B랑 D랑 접하고 있죠. D도 A랑 D랑 접하고 있죠. 면적만 다를 뿐. 이 면적 때문에 확률은 달라질 수도 있어. 확률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선생님, 예. A랑 C 붙여야 되고요.
A랑 C는 내 조금 전에 그랬잖아. 안 붙어 있는 거라 그랬지. 꼭지점에 접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B랑 접하고 있는 거는 C, D, A가 아니라 C와 A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가 보죠. 사실 이거 확률만 아니면 이렇게 해준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A, B, C, D. 이거랑 뭐가 다르냐. 다르죠. 그치? 자, 이런 도형상의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이제 선생님 대칭 구조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비대칭 구조, 대칭 구조 어디 나오는 거 압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배우면 확률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원리.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거는 이 경우를 생각해서 풀고 또 어떤 거는 저런 경우를 생각해서 풀는데 도대체 규칙성이 어디냐 이거지. 그걸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자, 이 대칭 구조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인접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있는 것을 아는 걸 찾아서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인 경우 O로 들어가야겠지. 요렇게 해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인접하지 않는 거는 누군지 이제 찾아봐야지. 인접하지 않는 거는 A하고 C 이렇게 하든지 B와 D로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이렇게 하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알았지? 회전해서 회전 방향 정할 때 통일성을 둬라.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겠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렇게 방향성을 돌려서 한 방향으로 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면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경우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안 그러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시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렇게 해야 중복되는 게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중복되는지 빠지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확률 통계하면서 하라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럼 나는 뭐 가지고 AC를 선택해서 할게요. 여기에 인접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첫 번째 A와 C가 색이 같다. 이러면요 A와 C를 묶어버리세요. 색이 같으니까 묶어버려서 4개의 물감이니까 요 A와 C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고 A와 C를 묶어 A를 칠했으니까 이제 나는 반시계 방향을 돌리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를 칠하고 D를 칠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를 좀 칸수가 적어서 이리 돌던 저리 돌던 관계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개수가 많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개수 많게 되면 방향성 따져줘야 돼요. 이것도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경우의 숫자 몇 개네 이거? 4지. 그러면 A 7했으니까 C도 7했었잖아. 같은 색으로 칠한 거야. B는 같은 색으로 칠했으니까 4개 중에 한 개만 빼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 D는 어떻게 돼? D도 요거 같은 색으로 칠하니까 요것도 똑같이 3개로 칠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가야지. 이제 A와 C가 색이 다르다고. 이거는 대칭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에는 생각하지 않아. 하세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다 치워놓고. 자, 여기서는 A를 가지고 생각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반시계 돌면 여기도 반시계로 돌려보자고.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야지. 이거 4가지지. 곱하기 이거 3가지지. 곱하기 C가 몇 가지니? 응? 3가지. 3가지냐고? 내가 그래서 C 물어본 건데. 자, C는 일단은 얘도 달라야지. 얘하고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AC가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달라야 되고 얘도 달라야 되는 거야. 그게 몇 가지 들어온 거야? 2가지밖에 안 들어가. 이거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곱하기 T는 3개, 어떻게 3개? 2개, 얘 인접한 요 색깔 못 쓰니까 뭐지? 2개만 남지 4개의 색깔이니까. 아우, 그래 이거 하고 어떻게 합을 내주면 돼. 오케이? 요걸 AC라고 D하고 B로 했으면은 여기는 D 요렇게 돌리든 요렇게 돌리든 개수가 적어서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답이 달리 나와요.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이게 대칭 구조라는 거 알겠습니까? 페인트가 몇 개니? 5개입니다. 그러면 BD 또는 EC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대부분 BD로 만해야 합니다. B와 D가 같은 경우 요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A 가장 많은 접한 것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네, 여기 접수가 많으니까 A 그 다음에 BD가 같으니까 BD를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을 돌립니다. E 그 다음에 뭐죠? D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B와 D가 같으니까 B A를 하고 B를 하고 그 다음에 E를 하고 그 다음에 T를 하고 C 이렇게 하는데 요거하고 색이 같을 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몇 개니? 5개지. 그러면 3개가 되잖아. 그러면 4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이쪽에 4개 중에 한 개가 결정나면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은 곱하나 마나 그래서 BD를 내가 묶어둔 거지. 아우, 왜 이렇게 BD를 묶어주는지 알겠네.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 다음 E는 몇 가지가 되겠네. E는 3가지, 그렇지. 여기 그리고 C는 몇 가지? 3가지, 3가지지. 아, 인접한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다 서로 그렇게 그치 여기 5개 중에 BD와 지금 색깔이 같잖아요. 이렇게는 이게 원래는 1개, 2개, 3개를 빼줘야 되는데 같으니까 2개만 빼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걸 조심하라고. 여기 네, 계산하면 되겠지. 두 번째 B와 D가 달라,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조심할 곳이 하나 생기겠지. 원래는 A부터 하고 그 다음 B부터 하고 E하고 그 다음에 D하고 그 다음 C가 하는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C 몇 개? 2개, 예, 그렇지. 2개가 나오지, 그지? 왜냐면 B와 D가 다른 거니까. 이거 B, 그 다음에, A, 뭐가 B, E, D, C, 맞죠? 그죠?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2개, 2개죠. 이건 이렇게 해도 돼요. A 가고, E 가고, D 가고, C 가고, B 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A에서 E 갔지. 이제, 이렇게 해도 되냐? 되나, 이거? A, E, D, D가 이거지. C, 안 돼. A, E, C, A, E, C, A, E, C, D, E, A가, 이거 여기네? 잠깐만요. A, E, D, C, B. 이렇게 가도 돼요. A, E, D, C, B. 이렇게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파란 거는 어떻게 갔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잖아. 그 A는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없고, 답은 똑같게 나와요. 방향만 갖다 주면 돼요.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돼요. 반대로 하면 틀려요? 아니요. 요것도 반대로 돌려주고 요것도 반대로 돌려주면 돼요. 요거는 시계 방향이고 이거 반시계 방향이라 해도 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간혹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전방으로 여기서 반시계 방향을 돌렸으면 얘도 반시계 방향을 돌리고 얘가 E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을 돌렸으면 얘도 E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을 돌려라. 그래야 나중에 함정에 안 빠진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전방으로 하자고요. 안전방으로. 자, 그 다음에 오줌 말이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파스칼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파스칼은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맞아요. 보세요.
뭐? 팩토리얼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켜져 있습니다. 팩토리얼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레이저라던데. 뭐 무슨 공장이라고? 자, 최단거리 이동.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보세요.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먼 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 파스칼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근데 파스칼 방식이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개냐, 이거예요. 없어요.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개냐, 뭐라고? 없어요.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개냐? 파스칼 방식을 쓰면 서울대로 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이미 알고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다고 해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다 그러면은 모서리만 지난다고 할게요. 모서리만.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나야 될 건데 요 지점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요 지점에서 A에서 오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야. 두 가지. 한 가지뿐이지. 아, 멀리 가는 거는 둘러갈 수 없다 그랬지. A. 그러면 요 꼭 지점은 A에서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지? 그래 가지고 B라는 장소로 갈 거냐? 그럼 B라는 장소에서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렇게 둘러가는 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안 된다 그랬지?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건데 요 숫자를 더해 주는 거예요. 2. 자, 그럼 해볼게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기를 A에서 출발해서 이제 B로 가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거 면의 대각선으로 가는 거고 직육면체의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도착하는 방법 한 가지, 여기 도착하는 방법 한 번에 한 개씩 동시에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얘 이동하고 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동시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동시에 그 다음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은 요것도 동시에 갈 수 있죠. 여기 동시에 가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는 여기랑이지. 여기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지. 2가 적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지, 그지? 그래서 2죠. 1 돼가지고 얘도 2입니다.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복잡한 걸로 연습하겠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에서 B를 거쳐서 B를 반드시 거치는 겁니다. 꼭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 여기는 1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갈 수는 있는데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둘러서 가는 게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 1, 2, 여기 이렇게 2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요 면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요 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거 2, 여기 가는 거 2가 되지. 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두 가지 그대로 올 수밖에. 요 두 가지 그대로 올 수밖에. 얘가 이제 만나면 2랑 만나서 4가 되는 거야. 자, 평면은 어떻게 하느냐? B를 꼭 거치는 겁니다. 꼭 거쳐서 C를 갈 때 이렇게 1, 1, 2, 2, 4 여기가 얼마? 2, 1이니까 3이죠. 3.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3이죠. 이렇게 가는 건 3이죠. 얘는 얘랑 만나면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3밖에 없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서 만나버리잖아. 그럼 9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A, B, C. 그래서 3가지 곱하기 3가지는 9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중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게 복잡하면 요렇게 식으로 해야 돼요. 복잡하면 요렇게 해야 돼요. 이건 더 복잡한 거죠. 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정석의 유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정석의 유제 문제. 연선 문제인가?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겁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거예요. 1, 1, 1. 두 군데에서 만나죠. 요렇게 만나는 2. 요렇게 만나는 거 2. 요렇게 만나는 거 2. 이제 얘랑 만나는 거 6. 그 다음에 얘랑, 여기서 이쪽으로 1이죠. 얘랑 만나니까 3. 얘랑 만나니까 얘도 같이 만나서 12. 무슨 말인 줄 알겠니? 그 12가 오고 5가 오고 8이 와서 25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25. 너네들 화면 보면 나올 테니까 이거 사진 찍어놨던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연습해 두면은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수영도 5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57번. 얼마나 쉬워져 버리는지.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정문 육면체가 서로 붙어 있다. A에서 L까지 모서리를 따라 최단 경로란 말이 있죠. 둘러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B를 통과하지 않는 경로의 수.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B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위랑 오른쪽. 제로로 둬버리면 돼요. 숫자를 제로로 둬버리면 돼요. 뭐라고? 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로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오는 방법 한 개뿐이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로로 들어버리면 돼요. 아예 생각을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한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여기도 하나죠. 그죠? 그 얘랑 만나니까 여기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로랑 1이랑 만나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로랑 1이랑 만나서 여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계속 제로가 오는 수밖에 없겠죠? 제로랑 1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1이죠. 여기 도착점이에요. L은 도착점. 이런 1과 2가 만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이 오고 제로가 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이죠. 그러면 얘는 4와 1과 2가 만나는 게 얼마입니까? 6이죠. 답 1번이에요. 졸라 쉽구만. 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그렇죠. 예. 어디로 가느냐면 나 왜 집으로 가면 안 돼? 예, 잠깐만요. 219페이지 74번 문제를 보세요. 이거는 정글짐이 아니지. 네. 정글짐이 아닌 경우는 제로로 놓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를 읽어보세요. 이 도로망을 따라 A점에서 출발해요. C점을 지나지 않고 이걸 제로로 두지 말고 이 경우는 C점을 지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D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외통수예요. 외통수.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B까지 가야 되거든 지금. 자, 그럼 숫자 넣겠습니다. 여기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그럼 1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2가 왔는데 1이 만나 적기잖아. 이거는 여기 1 만나 적기고 1만 2가 됐으니까 2하고 1 만나 적기니까 3이지. 이건 1밖에 못 오지. 그럼 이거는 3하고 1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 4지. 그럼 4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4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얘는 4하고 만나니까 8이지. 그리고 얘는 4가 이쪽으로 가서 한 번에 한 개씩만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여기가 4하고 8하고 만나니까 12지. 이 외통수 12지. 요 12가 이쪽으로 가도 12고 이쪽으로도 12지. 요 24가지지. 답이 2번이요. 우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겠어? 우와. 공부 잘하는 놈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3학년 와. 예습이 돼 있어서 그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가르쳐 준 거랑 똑같이 가르쳐 준 거니까 졸라 빨리 풀어 제끼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 시간 투자하라고. 킬러 문제. 우와. 좀 벌어요. 내가 이거 끝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 이걸 있잖아. 그 컴퓨터에 저기 코딩을 해가지고 있잖아. 여기가 모스크바야. 여기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야. 모스크바에서 키우까지 탱크로 진격한 경우의 숫자는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가 딱 길목이 딱 있거든. 야,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디 진치고 있어야 돼? 여기 진치고 있어야 돼. 무조건 이 길로밖에 못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형을 보고 탱크를 배드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니? 수학이 있어야 전쟁을 한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났어.